이번에는 리클로저하고 섹셔널라이저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그 리클로저하고 섹셔널라이저가 뭐냐?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배전선로에 적용되는 보호 계정 방식에 적용되는 기기입니다. 배전선로, 즉 22900, 이 229 배전선로에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전력공학 시간에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보호 협조되는 관계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호로 R, S, F 뭐 이런 거 순서 기억날 겁니다. 자, 리클로저는 뭐냐라고 하면 가공 배전선로에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고의 대부분이 조류, 새라는 거죠. 새, 까치집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수목의 접촉, 이거는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강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한 플래시오버 현상이 생겨서, 이거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생겨서 이 사고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고는 낙뢰나 또는 조류나 강풍에 의한 이런 사고들은 순간적인 사고가 많죠. 그래서 신속하게 고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가 소멸이 되면 바로 재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이때에 리클로저는 이 재투입을 하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즉시 재투입이 가능한 장치.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다, 일시적인 사고다라고 하면 영구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신속하게 차단했다가 사고가 제거되면 바로 재투입하는 장치가 리클로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섹셔널라이저는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인 요소를 보면 달로기하고 유사하죠. 근데 달로기는 수용가에 설치하고 이 섹셔널라이저를 설치하는 것은 이 배전선로에 주상에 설치하는 거죠. 섹셔널라이저를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라고 불러요. 이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는 부하 개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고장 차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비 보호 장치, 즉 리클로저하고 직렬로 조합해야 돼요. 부하 측에서 고장 상태가 돼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게 섹셔널라이저예요. 그리고 리클로저에 의해 가지고 차단 횟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횟수를 갖다가 3회로 설정할 수가 있거나 또는 2회로 설정할 수 있거나, 이 설정한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고장 검출을 해서 차단 횟수를 기억하는 거죠. 그 개수된 횟수까지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후비보 장치에 의해 가지고 선로가 무전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무전압이 된 상태에서 접점을 개방해서 고장 구간을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횟수를 기억하고 또 미리 정정된 횟수가 되면 후비보호 장치 리클로저에 의해서 무전압이 되는 순간에 접점을 개방해서 고장 구간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동선로 구분 개폐기라고 부르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SS하고 AISS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죠. ASS는 앞에서 이야기도 했고요. AISS는 기중형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ASS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ASS는 옥내에 설치하는 기기라고 보면 AISS는 옥외에 설치하는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은 다 똑같아요. 자, 얘의 기능, 무전압 개방이 가능하고 과부하 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고 도립전류 억제 기능이 있는 거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ASS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AISS 기중형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관련도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해되죠? 이 부분을 적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SS의 형식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인터럽터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인터럽터 스위치. 인터럽터 스위치는 수동 조작만 가능하고 과부하 시
자동으로 개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도립전류 억제 기능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럽터 스위치는 ASS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AISS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량이 작을 때 얼마? 용량이 아주 소용량일 때, 용량이 300kV 이하일 때, 요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기기들의 차이점. ATS라고 하는 게 있고 ALT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ALTS하고 ATS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기기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죠. 이 기기를 모르면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ALTS. ALTS는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예요. 부하를 전환하는 거죠. 부하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기는 주 전원이 정전이 되었을 때 그때 예비 전원으로 자동으로 절취되게끔 해서 수용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기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ALTS 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 및 특성을 보면은 블로킹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고 감지 지연 시간인데 3초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블로킹 타임은 부하 측에서 고장 전류가 발생하면은 이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게 있잖아요. 검출은 물론 변류기가 하지만 이제 그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을 하니까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장 전류가 발생하면 과전류 개전기가 당연히 동작을 하게 될 거고 이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해서 한전 차단기가 트립되면 주 전원이 정전이 돼요. 이때에 3초 안에 부하 측에 대한 사고가 제거될 수가 있어요. 3초 안에. 그러면 주 전원이 다시 투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장 시간, 즉 브로킹 타임, 사고 감지 지연 시간이 3초가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장이 계속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계속되게 되면 오픈해 버리는 거죠. 주 전원의 접점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즉 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비 전원 측으로 투입하라 이런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홀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전원이 복구하는 거예요. 고장이 제거되어서 3초가 지나서 홀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비 전원이 투입돼서 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 전원이 복구되잖아요. 그러면 ALTS의 OCR 요 부분을 리셋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입할 때는 자동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주 전원에 투입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퍼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 전원이 정전이 되고 0.1초 이내 예비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아요. 0.1초라고 하는 것은 0.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즉 컴퓨터 이런 것들은 0.1초 정전이면 그 이상만 되면 특별히 조작을 하지 않아도 오프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 정전 0.1초 이내 정전을 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환 지연 시간을 0.1초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전원이 정전이 되면 0.1초 이내 바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전 상태를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하를 무정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얘 전환 시간은 0.1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전환 시간은 20초입니다. 이거 왜 재전환 시간을 20초로 설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복전이잖아요. 전원을 다시 주 전원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복전됐다, 사고가 제거돼서 다시 복전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즉시 복전하게 되면 엔지니어는 감전의 우려가 있어요.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보수작업 엔지니어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전환 시간을 20초로 두는 겁니다. 자, 즉 사고가 완전히 복구되고 다시 투입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엔지니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20초 동안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구 전원을 투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ALTS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ATS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압기 저압 측에 설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저압 측에 설치하는 게 ATS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변압기 상호간을 절취하는 거죠. 또는 중요 부하의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자동 절취 스위치를 ATS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로에 설치하는 ALTS하고 다음에 요 부하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하는 ATS하고는 전혀 다르죠.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혼용하면 안 되고 구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TS는 예비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LTS는 변전소에서 주 전원이 있으면 예비 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전원은 뭐 예를 들면 변전소가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두 군데에서 1회선씩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가 한 회선이 고장이 나면 예비 회선으로 절취한다. ALTS예요. 그런데 이제 ATS는 주 전원이 정전됐는데 발전기를 투입해서 공급하겠다. 이러면 변압기 2차 측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ATS예요. 그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하 개폐기 로드 브레이킹 스위치 부하 개폐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이거는 부하를 개폐하는 기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요 명칭 등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부하 개폐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개폐를 할 목적, 회로를 개폐할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수전실에 인입구에 써요. 자, 얘네들은 전격이 얼마냐면 요런 전격이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표로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전격하고 역할하고 명칭하고 이런 것들은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정리하시고 지금은 개념들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부하 개폐기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의 개폐 및 통전을 하는 기능이에요. 여자 전류의 개폐 및 통전이 되고요. 다음에 충전 전류의 개폐 통전이 가능합니다. 콘덴서 전류의 개폐 및 통전이 가능하죠. 그 다음 루프 전류의 개폐 및 통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수전실 인입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부하 개폐기입니다. 부하 개폐기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변전 설비를 보면 인입구에는 LS가 쓰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지금처럼 LBS가 쓰일 수도 있고요. 다음 DS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의 기기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하 개폐기의 부하 개폐 기능은 차단기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단로기하고 차단기하고는 차단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단로기를 써서 이 차단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전원 측을 완전히 무전압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로기를 써서 또 개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로기의 역할을 얘는 부하 개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LS 선로 개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설계할 때에 거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요 기기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 놈은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차단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차단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앞에 것들보다도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차단기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것,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차단기의 목적이 있죠. 차단기는 정상 상태 부하 전류 개폐뿐만 아니라 사고 상태에도 개폐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단락 고장이 생겼다든지 지락 고장이 생겼다든지 과부하 상태도 고장이죠. 그런 고장이 생겼을 때도 안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기입니다. 그런데 단록이 또 앞에서 봤던 선로 개폐기 이런 것들은
아크를 수호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아크가 생기면 그대로 그냥 아크를 다 발생시키거든요. 기중에서. 그러니까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 위험한 작업이다. 그런데 아크가 생겼을 때 아크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차단기죠. 예를 들면 이제 개폐기 중에서도 유입 개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개폐기 안에서 아크를 수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즉 아크가 수호된다면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개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크를 수호를 못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차단기는 아크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아크를 끌 것이냐, 그러니까 접점이 열리면 불꽃이 생긴단 말이에요. 플래시 오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이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차단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결정이 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단기의 종류별 특징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 차단기의 기능은 부하전류에 대한 개폐 기능이 당연히 있죠. 다음에 고장전류, 특히 단락전류와 같은 대전류도 차단하는 거죠. 이해되죠? 대전류도 차단하는 겁니다. 이 통전이라는 의미는 그 전류에 의해서 이 차단기가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보면 당연히 어느 걸로 봐요? 차단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차단기에서 아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아크를 끄는 방법을 우리는 소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호 방법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아크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를 냉각하거나 이온을 확장하거나 이온을 어떤 방향으로 불어 날리거나 또는 소호실의 내압을 높게 하거나 아크를 세분하거나 자기의 아크 부동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차단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차단기의 구비 조건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 구비 조건을 써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단기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입 상태에서 양호한 도체, 정상 상태 또는 단락 고장 상태 같은 이상 조건에서도 열적, 구조적 튼튼해야 되는 거죠. 열적 강도나 또 구조적 강도가 튼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견뎌야 된다. 개방 상태에서 양호한 절연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간 또는 상간과 대지 간의 절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투입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고 개방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단기 투입 시에는 이상전압의 발생이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폐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폐서지가 있으면 이제 이상전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전압이 아닌 거예요. 즉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가 허용하는 최대 전압이 있죠. 그 회로가 허용하는 최대 전압, 설계 전압, 그 최대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상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 전압의 발생이 없어야 돼요. 투입할 때나 또 개방할 때. 자, 이상 전압의 발생이 없이 정격 또는 그 이하의 발생 전류를 정상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개방 시에는 접촉자의 손상이 없이, 그러니까 차단기가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크가 생기는데요. 그 아크 때문에 접촉점이 손상이 옵니다. 그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소화되라는 얘기죠. 그런 손상 없이 안전하게 회로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차단기는 이제 소호 방식에 따라서, 소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크를 끄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아크를 끄는 방식에 따라서 자력, 타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력식 차단기, 타력식 차단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력식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건가요? 스스로 아크를 소호하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력식은 다른 외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아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식하고 자력식하고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타력식이 차단 전류가 큰 것을 차단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타력식 같으면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압축 공기로서 불어서 아크를 끄는 방법, 대용량 차단기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차단기라고 그러죠? 공기 차단기라고 그러죠. 기중 차단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공기 차단기죠.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력식 차단기는
유입 차단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무슨 얘기냐면 절연유 속에 접촉자가 있어서 아크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접촉자가 열리는 순간에 절연유 속에서 아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크가 절연유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절연유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수소가스가 나오거든요. 걔가 아크를 끄는 역할을 해줘요. 수소가스가 대략 뭐 50%, 60% 나오면 걔가 소호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 자력식이고 외부에 의해서 무언가 공급받아서 아크를 끄면 타력식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단기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진공 차단기. 얘는 소호 매질이 진공이에요. 진공 상태를 유지해주면 아크가 생기질 않아요. 따라서 이런 진공 차단기를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진공 상태가 돼서 아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점호 발생이 줄어들어요. 제점호라는 것은 콘덴서 전류를 차단할 때 콘덴서 전류는 90도 위상차가 있잖아요. 전류가 앞선 전류니까. 그랬을 때 극이 열리면 이게 반주기마다 한 사이클마다 전압이 점점점 확대돼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극간 절연 전압 이상이 더 발생돼서 그 극간 절연이 파괴되면서 아크가 생기거든요. 그게 제점호 현상인데 이런 제점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단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 진공 차단기를 유입 차단기보다 많이 써요. 유입 차단기는 이제 절연유를 사용하는 차단기다 보니까 그 안에 쓰는 절연유가 광유를 쓰거든요. 천연유, 천연광유. 이 광유를 쓰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 분해하다 보면 휘발성 물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재 우려가 있는 반면에 진공 상태만 유지해주면 화재 우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이런 진공 차단기를 수전 설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공 차단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차단기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단락 전류는 큰 전류예요.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전자기적인 현상도 크게 발생하겠죠. 따라서 그 발생하는 전자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크를 소호하는 그 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를 소호하는 게 자기 차단기죠. 이것도 유입 차단기하고 비교해 보면 화재 위험성이 없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 차단기하고 비교해 보면 압축 공기를 뭐 저장하는 탱크도 필요 없고 또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터뜨리다 보니까 소음도 생길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자기 차단기입니다. 그다음 또 많이 쓰고 있는 차단기 중에 하나가 제점호에 대한 역시 특성이 좋은 차단기예요. 무슨 차단기냐면 SF6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SF6 어떤 가스라고 하죠? 육불화황이라고 그러죠. 뭐 유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황, 육불화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유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는 이 SF6가 가진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F6는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가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가스, 오존층까지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한 만큼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공기 중에 날리면 안 돼요. 프레온 가스처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회수하잖아요. 프레온 가스도. 그러니까 얘도 사용한 만큼 회수하는 그런 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 가스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SF6 가스는 GIS 설비라고 하거든요. GIS.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기어. 모든 수변전 설비들을 갖다가 다 이 절연된 SF6 가스 안에 넣어놓고 나서 절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설비가 있어요. 그런 설비 중에 사용되는 가스로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러한 가스 차단기에도 쓰입니다. 자, 얘는 가스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또 회수해야 되는 그런 가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밀폐를 해야 되죠. 밀폐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소음이 굉장히 적은 차단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F6 가스는 절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소호 능력도 뛰어나요. 절연 성능은 공기도 절연체 중에 하나잖아요. 공기 중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높은 전압을 가하면 절연이 파괴되죠. 공기 1cm의 절연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최대값으로 30kV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절연 성능이 우수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의 절연 성능을 가진 게 이 SF6예요. 그리고 아크를 끄는 능력은 공기보다는 뭐 100에서 200배 정도 아크를 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 발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조모가 잘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 전류를 차단하는 또는 뭐 이런 충전 전류 개통을 차단하는 차단기로서 적합한 거 두 가지를 써라 그러면 V12하고 이 G12 이 두 가지가 적합한 차단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SF6는 특별히 냄새도 없고 또 독성도 없고 인체에 무해한 가스로 또 이 아크가 발생해도 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다고요? 지구 온난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SF6 가스, 이 가스에 의한 특징, 이 부분은 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복됐습니다. 그 다음 공기 차단기가 있어요. 공기 차단기는 컴프레셔로 공기를 압축을 해요. 공기 압축을 해서 압축 탱크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차단이 되는 순간에 그 압축 공기를 불어가지고 아크를 끄게 되죠. 그러니까 설비가 필요한 게 컴프레셔가 필요해야 되고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고 저장 탱크는 차단기를 동작을 갖다 1회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압축 공기를 저장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또 소음도 있고요. 이 공기 차단기는 그래서 대용량 차단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많이 썼던 건 또 유입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입 차단기는 요 안에 절연유가 있고요. 절연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안에 절연유가 있을 겁니다. 요게 절연유가 있으면 이 안에서 접촉자가 열리게 되죠. 여기 이제 접점이 여기 붙어 있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접점이 개방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차단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는 절연유에 의해서 가스가 분해하게 되면 그 흡부력이 작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흡부력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요 밑에 책에 보면 이제 흡부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흡부하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힘 이걸 흡부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유가 분해가 되면 수소가스가 발생되고 그 가스에 의해 가지고 아크를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면서 아크가 소호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흡부력이라는 단어가 뭐 좋은 건 아닌 단어예요. 근데 이런 용어를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절연유의 분해가스를 이용해서 차단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뭐 적합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유입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종류는 뭐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수전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V12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전압이 좀 높아지면 154 계통 같으면 SF6를 쓴 G12 같은 걸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차단기의 종류별 원리해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이 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써라 할 수도 있어요. 표 안에 들어가는 걸 써라.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 차단기 하고요. 다음에 기중 차단기는 같은 에어가 들어가지만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중 차단기는 저압용입니다. 저압용 차단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은 배선용 차단기하고 비슷하죠. 기중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하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단기에 대한 전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전격 전압은 대략 요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전격 전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차단기에 전격을 선정하라 했을 때 전격 전압을 몰라서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전격 전압의 표준치를 선정해 놨어요. 주로 이제 요런 경우에는 25.8 이렇게 돼 있죠. 다음 154 많이 쓰죠. 다음 66도 72.5죠. 예. 요런 수치들은 기억해야 돼요. 345는 얼마죠? 345는 362 나오죠. 345는 362. 뭐 요런 수치들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전격 전압이란 그냥 전압하고 달라요. 전격 전압이란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정된 조건. 어떤 조건이 있다. 이거는 이제 KSC, IC에 나오는 그 규정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차단기에 인가될 수 있는, 기기에 인가할 수 있는 회로의 사용 전압의 상한이에요. 이해되죠? 그 전압 이상 가면 안 돼요. 상한값을 정하는 거예요.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최대값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단 전류하고 전격 차단 전류는 달라요.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되는 순간에 각극에 흐르는 전류예요. 잘 보세요. 차단기에 차단되는 순간에 각극에 흐르는 전류. 이것을 뭐라고요? 차단 전류라고 해요. 그런데 전격이란 말이 붙은 차단 전류는 뭐냐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인 차단 전류하고 다르게 조건을 주는데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또 규정된 회로 조건에 따라서 이해되겠죠? 규정된 회로 조건, 전격 전압의 조건, 자, 전격 주파수의 조건, 또 규정된 회로 조건에 따라서 차단기가 갖춰야 될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표준 동작 책무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차단기가 갖춰야 될 표준 동작 책무. 이해되죠? 규정된 회로 조건에서 표준 동작 책무와 동작 상태에 따라서 차단하는 순간에 각극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해되겠죠? 차단하는 전류의 한도입니다. 차단하는 전류인데 이 차단하는 전류는 각극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것을 전격 차단 전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격을 이야기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고 그 차단 전류의 한도인데 이것은 각극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무슨 값으로 표시한다? 시력값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 전류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 전격 전류를 선정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차단기 전격 전류는 표로 주어지지 않으면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표로 주어지는 게 맞을 텐데 대략 보면 그 표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25.8을 보면 이게 25.8이죠. 정적 전류는 이런 정도의 정적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정적 값은 정해진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들은 이제 규격에 의해서 IC 규격이라든지 하는 이런 규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모든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있어요. 국제 코드, IC 코드를 적용한다든지 NEC 코드를 적용한다든지 NFPA 코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코드를 적용해서 규격을 생산하거든요. 국제 규격에 따라서 그래야 호환성을 갖추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격 차단 전류가 예를 들면 25.8에 전격 차단 전류가 두 가지가 있다면 전격 차단 전류 30kA짜리 RMS 시력값이라는 거죠. 루트 미인 스퀘어. 이해되죠? 여기서 RMS라고 하는 것은 루트 미인 스퀘어입니다.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전격 전류도 RMS죠? 시력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의미가 있어요. 시력값, 루트 미인 스퀘어. 우리가 시력값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자, 전류가 있다면 전류의 제곱에 t에 i자승 dt 이렇게 되죠. 이걸 갖다 어떻게 해줘요? 루트를 하죠. 이해되죠? 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시료값 구하는 형태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그 값들이 30에는 얘가 존재하지만 25에는 요 네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30에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전격 차단 전류에 따라서 전격 전류가 따로 설정된다. 그런 정도. 이걸 뭐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우린 전격 전압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규격이 주어지면 그 규격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투입 전류라고 하는 게 있죠. 투입 전류. 차단 전류가 있으면 투입 전류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단기 투입 순간에 각극에 흐르는 전류예요. 차단기 투입 순간에 각극에 흐르는 전류. 이해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격이라고 하는 게 붙은 투입 전류가 있어요. 전격 투입 전류. 그러면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조건. 즉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이런 상태, 또 규정된 회로 조건 상태, 여기에서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를 행하는 상태에서 투입할 때 전류의 한도 값이에요.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 이것을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격 투입 전류는 각극에 흐르는 전류죠. 투입 순간에 흐르는. 마찬가지로 투입 순간에 흐르는 각극에 흐르는 전류인데 얘는 그 값을 무슨 값으로 표시하느냐? 최대값으로 표시하죠. 최대값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입하는 순간에 이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전류.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격 차단 전류의 2.5배, 2.6배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만 잘 잡으세요. 투입 전류는 투입 순간에 흐르는 전류고 차단 전류는 차단 순간에 흐르는데 어디 흘러? 각극에 흐르는 거야. 그런데 전격자가 붙으니까 전격 투입하고 전격 차단하고 이렇게 전격자가 붙으면 어떤 전격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로 조건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차단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해줘야 되는 거죠. 표준 동작 책무를 충족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전류의 한도를 결정하는 게 전격 투입 전류가 되고 전격 차단 전류가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개념만 알면 쉽게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차단기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 자, 차단기 투입 순간에 흐르는 전류를 투입 전류라고 한다. 이때에 전격 투입 전류란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히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답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전격 전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차단기는 단시간 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시간 전류. 단시간 전류요. 자, 이 차단기의 단시간 전류란 역시 규정된 조건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개폐장치의 통전 부분에 흐를 수 있게 한 전류의 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차단기도 고장 전류가 흘러요. 그럼 그 고장 전류를 차단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흘려야 되잖아요. 차단하기 전까지는. 근데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단기가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이제 정격 차단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격 차단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짧으면 주파수가 3번 바뀔 시간, 길면 주파수가 8번 바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고장 전류는 차단기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해되죠? 그런데 그 전류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단시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격 단시간 전류란 규정된 회로 조건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개폐장치 차단기를 통해서 흘러도 차단기가 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견디는 전류의 한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값도 시료값 루트 민 스퀘어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게 있죠. 전격 전류, 전격, rated, 전격. 이해되죠?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다음 규정된 전류가 흘렀을 때 규정된
온도 상승. 이 굉장히 전기에서는 온도 상승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류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온도가 안 올라가면 그 전선은 괜찮아요. 절대 고장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열, 이 온도 상승. 자,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70도, 90도 나오는 거 기억하죠? PVC냐, XLP냐, EPR이냐 기억납니까? 그렇게 온도 상승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규정된 온도 상승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단시간만 흘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계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격 전류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전격 전류는 이러한 값들이 보통 있지요. 이해되죠? 전격 전류가 뭔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차단 시간, 전격 차단 시간.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 시간에 전격 차단 시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계극 시간하고 아크 시간의 합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단기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호까지의 시간이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력공학 시간에 배운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계극 시간과 아크 시간 합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규정된 회로 조건에서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 및 동작 상태에 따라서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예요. 그 값은 3Hz, 5Hz, 8Hz, 2Hz도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헤르츠로 표현하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헤르츠로.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니까 60Hz가 즉 60번 바뀔 때 1초잖아요. 그러면 6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0.1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3Hz, 5Hz, 8Hz 아주 초고압 같으면은 뭐 2Hz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도 관현도에 출제됐죠. 따라서 이 표에 대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억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볼까요? 동작 책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 동작 책무를 써라. 요 이야기도 관현도에 출제됐던 겁니다. 따라서 동작 책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좀 하시고요. 이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동작 책무는 요 아래 정확하게 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단기가 동작할 때는 그냥 오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단기가 동작할 때는 오픈되었다가 투입되었다가 오픈되었다 투입되었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걸 제페로 방식이라고 하죠. 즉 일정 시간을 두고 차단과 투입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즉 동작 책무란 1회 또는 2회 이상의 차단 동작을 규정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을 동작 책무라고 하는 거죠. 표준 동작 책무. 따라서 표준 동작 책무는 이와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O라고 하는 것은 차단 동작을 의미하고요. CO라고 하는 것은 투입에 따른 차단 동작, 즉 투입 후에 고장이 지속되면 바로 차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 3분 주어졌는데요. 이 3분은 뭐냐면 고장에 대한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는 표준 동작 책무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오픈되면 즉 고장을 검출해서 트립됐던 얘기죠. 차단됐던 얘기죠. 그러면 3분 있다가 재투입합니다. 그런데 3분 있다 재투입했는데 고장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그냥 재투입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열립니다. 다시 3분을 기다려주고요. 또 재투입합니다. 그래서 재투입이 돼서 고장이 제거되면 운전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다음 오픈해서
트립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봐야 될 것,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asic Impulse Insulation 레벨의 약자가 BIL이죠. 그래서 BIL은 절연 레벨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연 레벨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24kV짜리가 있어요. 24kV. 24kV는 차단기에 뭘 얘기하죠? 전격 전압을 이야기하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현재 24다 이거예요. 회로의 공식 전압은 22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유효 접지계라고 해요. 이거는 유효 접지, 비유효 접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비유효 접지계입니다. 요 계통에서 자 22가 그런 겁니다. 24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유효 접지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그 유효 접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러한 BIL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BIL은 이 150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이렇게 결정을 해요. 절연 계급에 5배를 하고요. 50을 더해주는 전압으로 구합니다.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이렇게 구해요. 절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값입니다.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다. 요거를 1.1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게 22라고 한다면 이 22를 1.1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5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5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BIL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거꾸로 요 BIL이 150일 때 여기에 있는 이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압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는 표는 이 BIL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A등급, B등급, S등급이에요. A등급, B등급, S등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A는 표준입니다. A는 표준. B는 레벨이 낮은 경우고요. 저레벨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S는 피레기 보호 범위 밖에서 사용할 때 적용하는 등급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호 범위 밖에 있으니까 오히려 얘가 높게 되죠. 자,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레벨, B는 저레벨이죠. 저레벨. 그러니까 레벨이 낮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BIL을 가지고 우리는 기기의 절연을 결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단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차단기의 용량,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용량은 고장 해석을 해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장 해석을 한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 기억할 겁니다. 필기 때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고장 해석에서 나중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고장 해석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요. 개념만 잡겠습니다. 차후에 정확하게 다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장 해석을 해서 퍼센트 값을 알고 있을 경우에 이 퍼센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차단기 용량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퍼센트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냐면 퍼센트 값은 기준 용량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퍼센트 Z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퍼센트 Z는
이게 기본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준 용량에 따라서 퍼센트 값이 달라진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퍼센트 값을 결정하는 기준 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퍼센트 값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단락 용량을 구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퍼센트 제트의 정의에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그 고장 해석에서 할 건데 지금은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할 거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는 필기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면 뭐 이건 기억나는 대로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센트 Z의 정의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준 임피던스분의 실제 임피던스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백분율 임피던스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회로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 임피던스를 알고 있어요. 기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기준 전류분의 기준 전압이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준 전압, 전격 전압이 되겠죠. 그 전압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한 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거는 이 전압분의 전압 강하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간전압으로 바꿔주고 선전류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가냐면 요거 조금 지울게요. 자, 뭘 얘기하냐면 요 Z까지도 지워보면 Z는 실제 임피던스잖아요. 실제 임피던스는 단락 전류에 의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단락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전압은 약분한다. 전압은 약분한다. 약분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단락비하고 관계가 되죠. 따라서 이 식에서 단락 전류를 구하면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전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게 단락 전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양변의 전압을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죠. 단락 용량은 기준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Z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하고 같은 이야기죠. 두 개가 같은 이야기다. 양변의 전압 3개수 곱해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는 것은 퍼센트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한다? 퍼센트법을 이용해서 구한다. 고장 해석을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차단기 종류가 수전용 차단기냐 변압기용 차단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똑같은 식인데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합성 임피던스가 얘는 전원 측의 임피던스냐 이거는 변압기까지 포함한 임피던스냐 그 얘기예요.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것 뿐이고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면 이 용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또 하나의 방법은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차단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단락 전류를 이용하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전격 차단 전류 이걸 구해야 돼요.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 단락 전류를 가지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전격 전압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25.8 이런 게 이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 요거는 킬로볼트고 킬로암페어죠. 이렇게 해서 곱해서 상계수를 곱해주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차단기의 전격입니다. 전격. 즉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곱했을 때
이 값이 정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단락 용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할 때 차단기 자신의 차단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100메가짜리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네들을 계산하잖아요. 얘네들을 계산하면 그게 뭐가 나와야 돼요? 100메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차단기의 전격이에요.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은 이걸로 결정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선로의 지점에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차단기가 아니잖아요. 선로의 어느 지점의 차단 용량하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하고는 다르다. 선로의 어느 지점의 차단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전격 전압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전격 전압으로 구할 수 없을까요? 차단기가 아닌데 어떻게 차단기 전격 전압을 씁니까? 달로기에 차단기 전격 전압 쓰나요? 피레기에 차단기 전격 전압 쓰나요? 전선에 차단기 전격 전압 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차단기일 때만 차단기에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 이것은 차단기의 네임플레이트에 적혀 있고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전격 값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전격 전압 아무데나 적용하고 단락 전류 아무데나 적용해서 전격 전압과 단락 전류 곱해가지고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단락 용량하고 전격 차단 용량하고는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단기의 전격 값이 선정된 것은 이건 그 전격 값이 선정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격 값이 선정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차단기의 이런 전격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단락 용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하고 전격 차단 용량하고는 다르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러한 차단 용량은 전격 값이 아닙니다. 이걸로 계산한 건 전격 값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했다면 얘는 뭘 해줘야 돼요? 이 계산 결과를 가지고 전격을 선정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고장 해석할 때 충분히 퍼센트법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론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론 열심히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차단기의 트립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단기를 고장을 검출해서 트립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시 개로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상시 페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을 가지고 상시 개로식, 상시 페로식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계전기의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계전기 접점. 계전기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이야기하죠. 요 접점이 지금 무슨 상태인가 보세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요 접점이. 열린 접점, 닫힌 접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시퀀스에서 배울 때 열린 접점이라고 하질 않아요. 열린 접점. 이것을 시퀀스에서는 뭐라고 하죠? 메이크 접점, A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닫힌 접점이 있죠. 자, 이 닫힌 접점은 뭐라고 하죠?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그래서 B 접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 내용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계전기 OC라고 하는 게 OCR 과전류 계전기죠. 요게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열린 상태죠. A 접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A 접점이 상시, 늘 평상시 그때 어떻게 돼요? 열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상시 개로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지금 이거는 상시 개로식의 1예지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아니고 자 심벌들이 보일 거예요. 심벌들이 보이는데 DS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가 되죠? 회로를 이해하려면 회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ZCT라고 하는 것은 영상변류기죠. 영상변류기는 영상전류 검출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PT가 있죠.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차단기의 보조 접점이에요. 차단기 접점입니다. TC는 트립 코일이에요. 요 코일을 의미하죠. 이거를 트립 코일. 즉 트립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는 열린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 차단기죠. 그 다음에 CT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가 있어요. 여기 G라고 하는 것은 지락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DC 전원이 있어요. DC 전원은 차단기를 트립시키기 위한 전원이에요. 차단기를 트립시킨다, 차단기를 개방시킨다,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회로다. 자, 여기서 이 동작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먼저 과부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부하 보호. 과부하는 얘가 검출합니다. 얘가 검출합니다. 이 변류기가 전류를 검출하죠. 변류기가 전류를 검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과전류가 검출이 된다 그러면 이때에 요 과전류 계전기는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 우리가 이제 한시 정정 해가지고 한시 정정 탭을 구할 거거든요. 얘가 뭐 5A다, 4A다 뭐 이런 탭을 정정할 거예요. 나중에 다 합니다. 단답형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을 탭을 정정하게 되는데요. 자, 4A가 만약에 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둘 중에 한 곳에 요건 이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그러니까 요 전류는 예를 들면 여기가 L1상이에요. L2상이에요. L3상이면 지금 여기는 L1상에 흐르는 전류. 요거는 L3상에 흐르는 전류죠. 그럼 요거는 L2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제 이거는 벡터 합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변류기 두 대만 설치해도 3상의 전류를 다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변류기 이야기할 때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L1상에 5A 전류가 흘렀다. 여기서 변류 B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5에 대한 변류기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하 전류 값 가지고 이 변류 B도 다 선정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100대 5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류가 얼마가 흘렀느냐? 1차 전류, 2차 전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100A 전류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과전류 계전기의 정정값보다 전류가 많이 흘러요. 이때에 이 전류가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요 코일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 그러면 이 코일이 4A부터 여자가 돼요. 정정값부터 여자가 돼요. 코일이 여자가 된다. 여자가 된다, 전자석이 된다 이 이야기죠. 여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 접점이 붙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접점이 붙게 되면 자 전류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흐르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라고 하는 전류가 있죠. 전원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요.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흘러오는 전류가 자 여기 접점이 끊어져 있으면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흘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보조 접점이고 떨어져 있잖아요. TC는 요거 얘기합니다. 요 접점 AS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접점. AS가 붙은 거예요. 왜 붙었냐면 차단기가 투입이 되면 여기가 A 접점이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투입이 되면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 코일을 통해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면 이건 안 돼요. 자, 이해되죠? 그러면 요 전류가 이렇게 와서 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로 내려갑니다. 여기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를 텐데 붙어버렸어요. 왜? 여자돼서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여자돼서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들어가죠. 자, 루프가 형성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류가 요렇게 흘러서 얘가 여자돼가지고 차단기가 개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상시 개로식입니다. A 접점을 쓰죠. 자, 계전기 A 접점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둘 중에 어느 거나 붙어도 돼요. 또 있어요. 계전기 A 접점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지락 계전기인데 영상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상변류기. 영상변류기는 지락 전류를 검출합니다. 요거는 영상전류라고 하죠. 요것을 검출합니다. 맞습니까? 자, 영상전류를 검출해서 영상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영상전류가 굉장히 작아요. 1.5mA 막 이렇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영상전류가 흘렀을 때 이 영상전류만으로 여기에 있는 이 코일을 여자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동작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락계전기를 뭐 1.5mA가 검출이 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락계전기는 전원이 필요해요. 전원. 동작 전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PT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여기 두 가닥이 들어오는데요. 이 두 가닥은 요리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전원이야, 전원. 그래서 영상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영상전류 검출 센서로 들어가게 되면 전원에 의해 가지고 이거에 센싱이 되어 있는 값을 전원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는 접점을 어떻게 하죠? 폐로시킵니다. A 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열린 접점이죠.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폐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걸 폐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폐로가 되면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던 전류 기억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전류 기억하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쪽으로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죠? 요 위로 올라갑니다. 요 접점이 폐로되면 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루프가 형성돼요. 자, 이것을 그림을 좀 심플하게 한번 보죠. 여기가 뭔가 복잡하게 그려진 것 같잖아요? 뭔가 복잡하게. 근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점이 동작한다는 이야기는 이 A 접점이 모두 3개가 있다면 3개가 병렬로 연결될 때 어느 하나가 붙으면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살펴보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연결해봐요.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연결해봐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병렬이 되는 거예요. 병렬 맞죠? 여기하고 여기도 병렬이죠? 병렬로 연결되는 게 보일 거예요. 별것 아니죠? 네? 이렇게 놓으면 병렬이 아닌 것 같아. 병렬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점 하나 찍어서 요만큼 끄집어내고 요렇게 해서 점 하나 찍어 놓으니까 아, 3개가 무슨 연결된 거야?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이 3개가 병렬 연결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지락이 일어날 때나 2개에서 과전류를 검출할 때나 트리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는 어떻게 된다? 트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시 개로식. 왜 상시 개로식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 계전기 접점을 개로된 접점을 썼기 때문에 상시 개로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라 하는 문제가, 완성하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회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상시 회로식이거든요. 얘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상시 회로식을 보면 접점을 한번 보면 접점은 닫힌 접점을 써요. 비접점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 접점이 보입니까?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가 보여요? 그 접점이 보여야 돼요. 자, 요거는 당연히 차단기죠.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요거는 검출부, 변류기. 다음 요거는 트립 코일이죠. 트립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게 트립 코일이에요. 다음에 요거는 과전류 계전기죠. 요거는 전류계입니다. 전류 측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AS예요. 전류계용 전환계폐기. 뭐 하는 거냐면 요 전류, A상의 전류, 여기서 RST라고 했는데 요거 R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L1이라고 해야겠죠. 선도체 L1, L2, L3입니다.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전류, L2라고 하는 전류, L3라고 하는 전류, 이 전류를 모두 구하는 거죠. 요거를 여기서 모두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스위치인데 절체 스위치예요. 절체 스위치. 요거 결선도 관현도입니다. 출제됐었어요. 결선하는 걸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접점은 여기는 요거를 접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접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패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패로식이에요. 이해되죠? 접점이 붙어 있는 거 이해되죠? 네, 그거 이해해야 돼요. 접점이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립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4A 세팅이 됐는데 여기에 5A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 코일을 지나요. 이 코일. 4A 이하가 전류가 흐른다. 4A 이하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얘가 여자가 안 되거든요. 여자가 안 되면 이 전류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해되죠?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 비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전류계로 흘러가죠. 흘러와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 루프가 형성이 되죠? 변류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5A가 흐른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5A가 흐르면 얘가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요. 개방된단 말이에요. 비접점이니까. 그러면 그 전류는 요리 흐르지 못하고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흘러가죠. 어디로 가요? 트립 코일로 흘러가요.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거죠. 차단기 열리는 겁니다.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가는 거 알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전류 세팅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여자돼서 접점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변류기 2차 전류가 트립코일 이쪽으로 흘러가서 차단기의 트립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을 비접점을 썼기 때문에 상시 회로식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이해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여자되면 트립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상시 개로식하고 상시 회로식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별육이 2차 전류 트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별육이 2차 전류, CT 2차 전류죠. CT 2차 전류가 트립 코일의 여자되는 거니까 2차 전류 트립 방식. 요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CT 2차 전류 트립 방식.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개로식. 얘는 DC 전원이 있었죠. DC 전원. 자, 그래서 DC 전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DC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DC 전원이 있었거든요. 보입니까? DC 전원. 그래서 얘는 DC 방식이에요. 요거를 DC 전원을 안 쓰고 콘덴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콘덴서 방식이라고 그래요. CTD 방식. 그래서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DC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콘덴서 충전된 전류에 의해서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방법이나 여기 DC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DC 방식이나 CTD 방식. 이해되겠죠? 요게 이제 차단기의 트립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